안녕하세요. 이슈 테마 종목을 리뷰하는 에이지 후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이슈 테마 종목을 리뷰하는 영상입니다. 자,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피닉스 소재. 피닉스 소재 뭐 많이 거론들 됐었죠. 피닉스 소재 그 코발트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코발트 가격이 지금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2배 이상 급등할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리튬은 약 60% 이상 오를 것이다. 코발트는 2차 전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물질이죠. 그래서 휘니스 소재는 2차 전지용 양극 황물질과 디스플레이 등 전자 소재 분야에 이제 기술력을 갖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한 종목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종목이 그래도 상한가까지 뭐 코발트 2배, 코발트 가격 오르는 거는 그동안에 많이 있었죠. 그래도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는 거 조정을 받다가 갑자기 예, 갑자기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이유가. 아무리 뭐 코바트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지금 요 보시면 올해 조정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이름 못 가던 종목이 왜 갔을까요? 못 갔던 이유는 뭐 다른 거 없을 것 같아요. IR 시즌이다 보니까 적자 기업이죠, 적자 기업. 예, 적자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사업 보고서에 의하면 적정 수준으로는 받았지만 지난 사업년도 연결 기준 영업 손실이 13억 7,200만 원.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그리고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7.89% 증가한 101억 900만 원. 순손실은 전년 대비 적자 지속한 43억 9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적자 보는 기업이 이렇게 급등해서 상한가 관련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분명한 이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리저리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참 재밌는 종목이더라고요,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코발트 관련주. 그리고 이게 원래 거론됐을 때는 삼성 이재용 관련주로 묶였습니다. 이재용 관련주로 묶인 이유는 휘닉스 소재가 보관그룹 계열사입니다. 보관그룹. 보관그룹 계열사인데 보관그룹은 예전 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아내인 홍나희 리움 미술관 관장의 친형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그룹. 회장은 홍석현. 홍석현. 지금 현재는 제가 이 홍석현 씨도 검색을 해봤어요. 홍석현 씨도 검색을 해봤는데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재밌냐면은 이 윤석열 관련주로 묶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관련주로. 홍석현 씨가 점쟁이, 점쟁이를 대동해서 윤석열과 폭탄주 간담회를 했다는 뉴스 기사가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윤석열을 킹메이커 노릇을 홍석현 씨가 하지 않겠냐. 홍석현 씨는 지금 중앙홀딩스의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중앙홀딩스의 회장직을 맡고 있고 그 동생 홍석규가 피닉스 소재의 회장을 맡고 있어요. 조금 뭔가 연결고리가 나오죠 지금. 그리고 홍석현 씨는 언론인이더라고. 중앙홀딩스를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JTBC의 실질적인 사주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래 엮이는구나. 적자 기업만 아니라면 엄청나게 많이 갈 종목이죠 지금. 이런 이슈가 터져버리니까 좀 새롭게 보입니다. 새롭게 보여요. 일단은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적정 주가가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일단 작년 12월까지 해서 BPS가 2.99배, 3배.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는 지금 1,100원이 가치가 높아요. 그러나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선주 테마에 묶이면 뭐 재무제표 필요 없죠. 막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에 왜 이게 좀 거론이 안 됐는지 좀 알 수가 없어요. 참
그래서 휴닝스 소재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1월 달에도 그 삼성전자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 이제 실형 선고 속에서 보강그룹 역할이 이제 부각이 된다 이렇게 나왔을 때도 홍나희 씨가 관련이 있는지는 그때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냥 양극재 포스코 케미칼 관련해서 양극재 기업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뒷배를 갖고 있는 주식이네요. 아무튼 상한가를 갔습니다. 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용, 윤석열. 자, 다음 종목으로는 태웅노지스. 태웅노지스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태웅노지스는 석유화학물 제품 운송하는데 이제 뭐 삼자물류 선도업체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고요. 올해 감사보고서는 적정으로 나왔고요. 지난 사업년도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46억 원, 전년 대비 2.18%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 코로나 팬데믹 관련이죠.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 상승한 3,412억 원, 순이익은 전년 대비 16.99% 감소한 79억 3,600만 원을 기억을 했습니다. 별도 기준 매출액은 3,0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81% 증가를 했어요. 매출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1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원 감소. 순이익은 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8% 감소했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이력도 지금 보니까 3월 10일 날 항공기 종합 부품기업 하이즈 항공하고 태웅 로직스의 지분을 이제 항공이 태웅 로직스의 지분을 추가 매입을 했어요. 이제 서로 주식을 갖고 있어요. 서로 하이즈 항공 주식을 태웅 로직스도 갖고 있고 하이즈 항공이 태웅 로직스 주식도 갖고 있고 항공 물류 뭐 이런 걸로 해서 같이 MOU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일 날 상하이 법인과 H&M 상하이 법인이 부킹 대리점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런 것도 있고 H&M과도 같이 일을 한다는 거죠. 회문어. 그래서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7,240원이라는 주가는 수익 대비해서 저평가로 보여집니다. 적정 주가로는 13,000원 정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태국 로지스 아마 월요일 날도 상당히 강세를 보일 종목으로 보입니다. 좀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보강산업. 보강산업 딱 나오죠. 제가 좀 전에 휘니스 소재 말씀드리면서 보강 그룹을 이야기했죠. 보강산업도 보강 그룹 계열사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골재 생산 전문 업체인데 올라올 이유가 없죠. 이게 26일 날, 26일 어제부터 이제 움직이면서 이야기가 나온 게 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발언을 했죠. 신규 주택 공급 공약을 이제 발표하면서 시멘트 레미콘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로 오르지 않았냐 싶은데 이거는 뭐 오세훈 시장 발언보다는 윤석열 관련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골재 채취하는데 상한가 가져갈 이유가 있나요? 수익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고점이에요. 보강사는 갈 수 없는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건 뭐 대선주 편입 아니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일단은 보강산업은 윤석열 관련주로 묶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홈센터 홀딩스. 이것도 지금 감사 보고서 적정으로 나왔고, 사업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사업년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65억 원, 전년 대비 157% 증가했습니다. 157%.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3.66% 감소한 2,558억 원, 순이익은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64억 원. 별도 기준 매출액은 181억 원.
그 매출액은 감소했어요. 19.88% 감소. 영업이익은 26억 원 전년 대비 159.16% 증가했고 순이익은 15억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예, 나쁘지 않죠. 이것도 대구 경북 지방 건축 자재 도소매예요. 대구 경북. 왜 자꾸 대구 경북 것만 나올까요? 그죠? 보강산업도 그렇고. 대구 경북 뭔가 있겠죠. 이것도. 이렇게 갑자기 뭐 골자재가 아무리 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뭐 10%씩 급등하고 이러면 곤란하죠. 그죠? 진짜. 돈도 못 버는 회사가. 흑자 전환은 하긴 했지만은 1090원은 고점이에요. 자리가 고점입니다. 자, 그리고 베스파. 야, 이것도 진짜 아까운 종목이에요. 써메이지 지금 상한가 두 번 가고 잘 달리죠. 베스파. 관리 종목 지적이 됐어요. 23일. 최근 3, 4년 사업 연도 중 이제 이 사업 연도가 자기 자본 50%를 초과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을 발생을 했습니다. 순손실이 전년 대비 적자 지수 464억 원. 순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자기 자본의 50%가 넘게 손실을 보는. 그래서 뭐 어쩌면 자본 잠식에 의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깝습니다. 신장 모바일 RPG 타임 디펜스 더스가 일본 출시 기대가 내서 지금 현재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써메이지도 아쉽고. 자, 다음 종목은 PCL. PCL 6억 원 규모의 의료기기 및 공급 계약 체결 급등. 요거 뭐 6억 원짜리 갖고 급등했겠습니까? 그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코로나 항원 진단 키트 캐나다, 파키스탄 승인을 받았습니다. 파키스탄의 자가 사용 항원 진단 키트 품목에 등록이 됐고요. 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진단 키트 중에서 시젠이죠. 1등은 시젠. 근데 이걸 쭉 그 지난해부터의 이력을 보니까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6억 뭐 작은 거나 뭐 2,500만 원짜리도 있고 단일가 거래를 꾸준하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를 한번 훑어보니까 일단 적정으로 판결을 받았고요. 지난 사업년도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256억 7,500만 원,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드디어 했습니다. PCL 정말 못 갔거든요. 이거 PCL 지난해 적자 보고 실적이 없어서 정말 못 갔어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와 이거 뭐 어마어마합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 10, 100, 1000만, 10만, 14만 9,800 5.53% 증가한 536억 82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537억 원 매출액이 올라갔어. 지난해 14만 9천 배, 9,800 그냥 15만 배라고 합시다. 15만 배. 순이익은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한 195억 원. 이야 대단합니다. 이건 박수 줘야 됩니다. 제약바이오 제가 진짜 막 경계하잖아요. 그런 종목인데 정말 와 이렇게 갑자기 흑자 전환한 회사는 지금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 PC에. 그래서 급등을 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감사 보고서 22일 날 좋게 나왔고 어저께 파키스탄, 오스트리아, 미국만큼 까다로운 캐나다 너무 좋아요. PC에. 이제 실적만 좀 받쳐주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증가액이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15만 배. 제가 이 종목은 좀 왜 PCL을 제가 자꾸 이렇게 박수 쳐가면서 이야기하냐면 지난해 좀 물렸어요. 자가 진단 키트 나왔다고 대단하다고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 떠들고 저로 인해서 손실을 좀 보신 분들이 있어요. PCL이 전년도에 지금 내기 걸렸는데 전년도에 한번 빵 뛸 때 이때 아마 샀을 거예요. 이때 9월달 맞아요. 9월 말 정도 해서 이때는 10월달에 샀어요. 10월달에 샀는데 훅 빠져버렸잖아요. 저로 인해서
제가 좀 상당히 아픔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애착이 가네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STX 중공업, STX 엔진, 인하전공, KSP,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메도콕스까지. 예.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컨테이너 수주 완전 대박 쳐버렸죠. 예, 어마어마하게 대박 쳤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20조 원이랍니다. 20조. 엄청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선 이제 수주에 따라서 조선 기자재, 조선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STX 중공업, STX 엔진, 인하전공, 그리고 KSP, 현대미포조선, 메디콕스까지. 예, 메디콕스하고 메디톡스하고 많이 헷갈리시죠? 사람들 많이 헷갈려요. 일단 조선 관련주들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요 한국조선해양까지 상당히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선 해운주들이 지금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 다음으로 깨끗한 나라, 부방, 덕성,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종목들이죠. 네. 전부 윤석열 검찰총장 대선 지지율 1위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오릅니다. 너무 많이 오르죠. 겁납니다. 사실 대선주 제가 뭐 물론 스캐핑 하다 보니까 단타로 대응을 하지만 수급 들어오면 엄청납니다. 지금 제가 현재 깨끗한 나라 지금 들고 있거든요. 깨끗한 날을 들고 있습니다. 이날 상한가 맞았죠. 상한가 맞고 이날 팔고 다시 종가 매매를 했습니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자, 그리고 JS 코퍼레이션, 이것도 핸드폰 만드는 공장이라고 제가 아랫게 말씀을 드렸죠. 고객사에서 재고 축적을 한다는 소식에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사실 지금 2달째 이렇게 급등을 했거든요. 2달째. 지금 주가 엄청난 고점이에요. 이거 일반 사람들 같으면 못 가요. 이거 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못 가요. 이거 21,000원. 지금 PER이 118배입니다. 118배. 말이나 되는 게 이거. 거기서 뭐 일단 뭐 특별한 이슈 없이 이래 올라가는 거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우려스럽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HMM, 참 이것도 끝이 없죠. 수에즈 운하 사고로 인해서 물류 대란, 운임 급등 등등 해서 HMM, 페노션, 대한해운까지 세계 연일 지금 뭐 날라다닙니다. 15% 시총 11조짜리가 15% 오르는 거는 시총 10조가 넘는 회사입니다. 10조가 넘는 회사. 어마어마합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자, 다음 종목으로는 자이언트 스텝. 지금 신규 사흘째인데 너무 잘 가요. 강하고 장중에서도 엄청나게 강합니다. 자꾸 화면이 엄청나게 장중에도 강하게 오릅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을 하겠다 이런 발언 속에서 우주 항공 산업이 올랐습니다. 좀 의외였어요. 그 발언에 의하면 발사체거든요. 사실 발사체를 25년도까지 개발을 완료해서 쏘겠다. 그러면 발사체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제가 어디라 그랬죠? 발사체. 한국 항공 우주거든요. 카이. 지금 이 발사체를 개발을 해야 되는 게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발언의 최고의 골자인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물론 카이와 카이스트와 소형 위성 분야 MOU를 체결을 하고는 있습니다. 항공기 부품 테마에서 체결을 하고는 있는데 알 수가 없네요. 그 주식은 참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번에 위성을 쌓는 카자흐스탄에서 위성을 쌓는
AP는 한국 우주가 더 빨리 가든지 아니면 그 하나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지분을 인수한 세트레가 지금 이슈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딱 갔어요. 참 주식 좀 더 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다음 종은 셀로메드. 상장 폐지 우려 속에 있다가 거래 정지됐다가 풀렸죠. 이제. 상장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결정에 거래 첫날, 거래 재개 첫날 급등을 했습니다. 뭐 크게 좋거나 하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뭐 어쨌든 뭐 돈 못 버니까 상장 폐지가 우려가 됐었는데 의료기기 제조업입니다. 스펙을 통한 우회 상장을 했고. 자,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장중에 움직였던 종목들은 다 봤고요. 이제 시외에서 상한가 같은 종목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L의 시외 상한가 같습니다. 이것도 좀 이유가 크게 없어요. 이유가 크게 없는데 일단 감사 보고서에는 적정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6%, 성장한 47억. 감사 보고서에서 적정 나왔고요. 그리고 강봉구 대표이사가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을 하고 박상준 사회이사가 신규 선임이 됐습니다. 여기서 딱 생각을 했죠. 박상준 사회이사. 찾아보니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제가 갑자기 웃음이 터져요. 윤석열 관련주로 이제 편입이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동기일 확률이 높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예전에 보면은 김영춘 씨, 그 부산시장 후보 관련주였어요. 김영춘 씨. 지금 부산 그 시장 선거 보궐선거 하잖아요. 거기에 김영춘 씨가 나오는데 그 관련주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 시외에서 뭐 급등을 했는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니까 그 두 사람하고 엮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물류 분야인데요. 물류 분야를 하는 기업이에요. 전자문서 중개 서비스 EDI라는 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전자 물류 서비스 외에 시스템 통합 SI 사업, 솔루션 판매, IT 아웃소싱, 물류 IT 분야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회사가 성장을 했고요. 지난해보다 성장을 했고 시세 상한가 갔으니까 지금 자리도 전고점이 지금 4,325원이잖아요. 아직까지 성장 모멘텀은 그렇다면 한 700원 정도. 700원 정도라면 한 20% 이상은 오를 수 있겠다. 윤석열 주로 갚으면 뭐 일단 재무 좋겠다. 성장했겠다. 뭐 상한가 가지 말라는 법 없겠죠. 근데 좀 지리하긴 합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자, 홈센터 홀딩스 상한가를 못 갔던 게 아쉬웠던가 봐요. 시외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홈센터. 제가 말씀드렸죠. 오세훈 시장 후보의 신규 주택 공급 공약 발표 속에서 올랐다. 대구 경북 지역 기반이에요. 얘도 조금 더 훑어보면 보강그룹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오늘은 종목 리뷰를 마치도록. 몇 가지 지금 24분. 시간이 영상이 너무 기네요. 네,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게을러졌네요.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즐거운 토요일 되십시오. 뿅뿅.